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이슈입니다. 본격적인 선거 소식 전해드립니다. 제목을 이렇게 달아봤습니다. 배신당한 두 개의 비례 파트너. 정계련 말고 이번에 더불어시민당에 참여하기로 했었던 군소정당이 공천에서 배제되자 민주당을 향해서 비판하는 일이 나왔고요. 이해찬 대표는 이 더불어시민당 말고 정봉주, 손혜원 두 사람이 주도하는 열린 민주당을 향해서 결국 총선 후에 연합할 거다라고 시인을 했습니다. 위성이 두 개다라고 자인을 했다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민주당 당선자만으로 일당이 안 될 경우에 열린민주당이나 다른 비례정당의 과의 합당 이런 얘기가 바로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꼭 우리가 의석이 제일 많지 않더라도 예. 원 구성하기 전까지 연합을 하면 되는 겁니까? 130석 정도를 기준점으로 이렇게 목표로 잡고 있던데. 되게 그 정도는 하려고 지금. 김의겸 전 대변인 같은 경우도 열린신민당으로 이번에 출마를 하는데 우리는 하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저는 결국 선거 과정에서는 다른 경로를 통하더라도 하나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를 원만하게 마무리 지을 수 있으려면 그런 방법도 충분히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열린민주당 장희영 교수님 어제 예측 틀렸네요. 같이 안 갈 거다라고. 아니요. 저는 이건 두고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같이 간다고 하잖아요. 열린민주당이, 그러니까 이해찬 대표 더불어민주당 어. 사람의 이야기고, 전 열린민주당이 보셨죠? 프랭카드에 우리가 진짜라는 식으로, 진짜가 나타났다. 모르겠어요. 본인들은 누가 주인공으로 합할지는 나중 이야기지만, 제가 지금 보고 한탄스러운 것은, 대놓고 선거 끝나고 합하면 된다라는 말을 저렇게 방송에 나와서 당대표가 할 수 있는 이 현실이에요. 저는 그 민주당만 욕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 이전에 지금 미래통합당이든 자유한국당도 마찬가지고 대놓고 이 선거법 자체를 우롱하는 지금 행위들을 하고 있는 것 자체는 바꿔 말하면 이퀄 국민들을 우롱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 한편으로 보면 씁쓸한 게 기성인들, 그러니까 저 포함해서 기성세대들이 이런 걸 그냥 묵과하고 있는데 제가 학교에서 강의하는 젊은 아이들만 봐도 지금 이게 뭐 하는 세상인가?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아마 이런 생각까지 할 만한 너무나 이상한 일들이 자행되고 있는데 정작 선관위에서는 이런저런 선거법상 문제 있는 것 지적하면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선거법상으로 문제가 없다라는 것도 사실은 정말 이건 그냥 원론적으로 봤을 때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최고 큰 거대 양당에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들을 대놓고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좋은 포장하잖아요. 전략이고 정치 공학이고 하지만 사기꾼들에 대한 사기 행각과 경영학에 사는 마케팅은 분명히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제가 볼 때 이게 현재 대한민국의 선거법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지라도 제가 볼 때 국민 입장에서는 저는 이건 불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양당 다 마찬가지이고 이 결과적으로 나중에 어느 당을 찍은 간에 끝나고 나서 이렇게 다시 막 이합집산으로 모이고 이러면 우리 그동안 내내 예를 들어서 김의겸 전 대변인 부동산 문제를 우리가 막 열심히 이야기하고 거기서 평가하고 비평하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냥 그때 깨끗하게 차라리 그래요 저 나갈게 그만둘게요 하고 쓱 열린민주당 하면 되는 거잖아요. 모든 의혹들이 있으면 다 그런 식이 된 거잖아요. 아니, 부적격하다면서요. 이번에 공천받으면 안 된다면서요. 근데 딴 데 가서 나와서 합하면 된다는 말을 어떻게 당대표께서 하세요. 듣는 국민이 조금 다소 흥분할 정도로 민망한 이야기였습니다. 장희영 교수님 어떤 개인 의견이라는 거 말씀드리는데 이제 헷갈리는 거 유권자들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해찬 대표는 아니 우리 민주당에서 컷오프 낸 사람이 무소속으로 혹은 다른 방법으로 출마하면 영구 제명하겠다라고 말했고 윤호중 사무총장은 이 열린민주당을 향해서 어떻게 열린민주당이 이럴 수 있느냐 우리 공천에 대한 정면 도전이다라고 반발을 했는데 또 왜 이해찬 대표는 다시 총선 후에 열린민주당과 연합할 거다 이렇게 말합니까? 둘 다 맞는 말이에요. 그게 어떻게 같은 말이에요? 아니 이거죠. 자, 이 파이가 있는데 파이를 지금 우리 파이를 나눠가는 거지 않습니까? 저 열린민주당이 무슨 미래한국당의 지지층을 공략해가지고 거기 가지고 가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파이를 나눠가지고 가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거고 이걸 막아야 되고 좀 줄여야 되는데 제로섬이니까. 근데 이게 끝나고 나면은 도로 이제 합쳐야 되는 것도 맞는 거죠. 그렇긴 하지만 같이 해야 된다. 그렇죠. 그 두 가지가 이제 틀린 말이 아니고 이제 장영 교수님이 지금 막 말씀하셨는데 이 유권자들의 견해를 전 충분히 대변하고 계신다고 보는데 저는 오히려 사기가 아니라서 문제라고. 우리는 독립적이다. 이렇게 하면은 그게 사기인데 우린 같아. 우린 한 식구야. 라고 그러니까 사기가 아닌 거예요. 진실을 스스로 말하고
있는 예. 거죠. 정봉주 전 의원이 페이스북에 이렇게 썼더라고요. 저는 참 그렇게 직설적인가 싶은데 우리를 봐라. 최강욱, 문재인 대통령의 칼, 예. 김의겸, 문재인 대통령의 입. 전 그것도 약간 민망했는데 넘어서 문재인 대통령이 제일 친한 김정숙 여사의 친구 예. 손혜원도 있다. 예. 그러니까 그거는 사기가 아닌 거예요. 너무 이거를 이제 드러내는 거인 예. 거죠. 이게 예를 들어서 이분들이 있지만은 우리는 청와대하고 아무 관계도 없고 예. 민주당하고도 아무 관계도 없고 한국 정치의 발전과 정치 개혁을 위해서 이 자리에 섰다라고 하면은 이거 좀 사기 아닌가라고 의심할 수 있겠지만은 아니잖아요. 예. 요거 다음 장 보면요. 정봉주 전 의원이 이렇게 페이스북 썼다는 거예요. 방금 말씀하신 게. 우리가 진짜다. 대통령의 입도 여기 있고, 대통령의 칼도 여기 있고, 김정숙 여사의 친구도 열린민주당에 있다. 라고 말한 거죠. 누가 문재인과 함께 끝까지 갈 것인가? 우리들이 살아온 인생을 봐달라. 라고 되게 얘기를 한 자신 거예요. 그러니까 정봉주 전 의원의 인생과 손혜원 의원의 인생을 보고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싫어하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정봉주 전 의원은 그래서 되게 솔직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이거는 자기의 인생과 손혜원 의원의 인생을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대놓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저는 저 얘기 보자마자 내가 살아온 인생을 받아라. 전 저거 보자마자 떠오르는 게 왜 그 켄시타 여의도의 호텔에서 영수증 나온 사건이죠.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성적인 문제에 그거를 이제 민감하다고 보고 그렇게 N번방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하면서 거예요. 대표적인 그 연로에 그러니까 본인이 무죄라고 하는 거는 성추행이나 이런 부분이 무죄라는 것이지 한 여성 기자를 무고로 만들어 버리려고 했던 사건이었잖아요. 영수증 나오면서 갑자기 확 죄송합니다 사죄 그러니까 없던 일이 된 게 아니라 사죄를 하고 마무리가 된 사건이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한 걸 기억을 하는 국민들도 있을 텐데 저렇게 당당할 수 있다라는 거 대통령이나 뭐 그 측근들을 내가 잘 알고 있다라는 걸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게 합법적이겠지만 제가 국민들에게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건 합법적이겠지만 국민 정서로는 불법인 거와 징계 없다는 생각이 든다는 종합적으로 개인 의견이에요. 모아보면, 예, 종합적으로 모아보면 김관선 변호사님, 마음에 들고 안 들고를 떠나서 어찌됐든 두 개의 위성 정당, 두 개의 위성을 돌릴 수밖에 없다. 이해찬 대표는 사실상 인정을 한 거네요. 아니 근데 본인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국민은 다 그렇게 보고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물론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여당이기 때문에 열린민주당에 대한 어떤 견제 그런 심리도 있을 수 있겠지만 뭐 사실은 열린민주당이 될 건 더불어시민당이 될 건 비례대표 많이 가져가면 결국 뭐 합당을 하든지 연합을 하든지 결국 여권한테 불리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열린민주당의 김의겸 전 대변인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반찬이 두 개다. 그럼 반찬이 두 개다는 얘기는 국민이 먹을 수 있는 반찬 그래 더 많다 이거예요. 그럼 맛있는 반찬 먹으면 된다. 근데 그렇게 오히려 국민을 위한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이번 선거를 그냥 단적으로 표현을 하고 하면 21대 총선은 국민 우롱 선거다. 이렇게 한마디로 제가 정의를 좀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그 선거법 개정 과정에서 얼마나 동물국회 하면서 얼마나 많은 얘기가 있었고 많은 논란이 있고 많은 싸움을 했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정말 그 선거법 개정의 어떤 명분이라든지 취지가 그것이 원래대로라면 굉장히 좋은 거였죠. 왜냐하면 소수 정당일지 그런데 의석 분배를 해서 예. 결과적으로 거대 양당의 어떤 폐해증을 막자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게 완전히 죽도 밥도 안 되고 잡탕밥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참, 김관선 변호사님 오늘 발언이 너무 세가지고, 이거는 김관선 변호사님 개인 견해다라고. 아니, 전체적으로 보면, 알겠습니다. 선거법이 잡탕밥이 됐다는 알겠어요, 얘기고, 알겠어요. 예. 유권자 입장에서 보면, 네. 너무나 헷갈리는 거예요. 오케이. 내가 누구 지지자다고 하는데 어떻게 가일지를 모르는 거죠. 알겠습니다.